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한 5-6번은 ETF에 대한 언급을 했을 거예요. 뭐 금투자, 은투자, 달러, 그리고 껌이다. 그리고 아이들 뭐 종잣돈을 오래 모으는 방법, 뭐 인덱스 투자 이야기하면서 ETF 이야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도 ETF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언급했는데, 대체 ETF가 뭐냐? ETF 사실 난 잘 모르는데 자꾸 투자하라고 얘기하니까 과연 ETF가 뭔지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ETF를 투자할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상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ETF,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ETF라는 게 생겼어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 말 그대로 펀드긴 펀드예요. 펀드 형태를 띄었는데 상장도 있는 거예요. 상장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에 그 펀드가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ETF가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다른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데 지금 자산 기준으로 한 400개 정도의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 가운데 규모로 따지자면 한 40조 원 규모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진 않고 왜 ETF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ETF를 찾아볼 수 있는지, ETF 종목이 400개가 넘는다던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ETF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아직도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뭐 좋아요나 댓글 이런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채널 알림 버튼을 누르셔야 제 채널에 업로드되는 따끈따끈한 신상 컨텐츠를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TF 관련된 얘기 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제가 ETF를 친구들에게도 주변 지인들에게도 펀드 한다라는 친구에게 왜 펀드를 해? 그 수수료 조금 낮고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차라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니 나는 주식도 리스크가 좀 무서워서 잘 못하고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펀드를 하는 건데 어떻게 ETF를 하느냐. ETF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상장지수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산운용사가 그 ETF를 운용을 해요. 우리는 그냥 그 중에서 골라서 사면 되는 거죠. 펀드를 여러분이 은행 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거기 은행 창구에 계신 직원분이 추천하면 무조건 이거 괜찮구나, 사야지, 이걸로 가입해야지,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어쨌든 최종 선택, 내가 어떤 펀드를 가입할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괜히 펀드 가입해서 이런 얘기하면 사실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세금이나 사실 뭐 수수료, 운용 수수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뻔히 ETF에 있는데 왜 펀드를 들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미 ETF를 알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그 S모 그룹의 펀드를 가입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이제 월마다 15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ETF를 알고서 바로 해지하고 관련된 ETF를 사서 투자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ETF가 뭐야? 그런 무슨 파생상품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까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납득이 가시면 지금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TF의 특징 제가
키움증권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보면은 ETF가 가진 장점을 4가지로 정리해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실시간으로 ETF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종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ETF가 거래되는 가격을 주식처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도 네이버나 또 HTS 통해서 구성 종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 보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운용 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HTS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클릭 몇 번이면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그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 ETF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상장지수 펀드가 어떤 종목들에 얼만큼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요, 여러분, 보통 뭐 5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더 많게 뭐 가입을 하곤 하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요, 한 주만 사도 되는 거예요. 뭐 ETF 가격이 만약에 뭐 2만 원짜리다. 그러면 2만 원짜리 관련된 ETF, 요것도 사고 싶고 다른 것도 좀 사고 싶고 한데, 그러면은 그냥 나눠서 주식처럼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지수에 편입된 다양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 플러스 원하는 ETF를 사면서 또 다양한 투자처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뭐 채권, 원자재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근에 뭐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달러 관련된 ETF, 그리고 뭐 금 가격, 은 가격이 올랐을 때는 관련된 ETF를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도 살 수 있어요. 달러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인버스 살 수도 있고, 또 뭐 금이나 은 가격도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또 관련된 인버스를 살 수도 있으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의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리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일반 뮤추얼 펀드나 다른 인덱스 펀드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운용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펀드를 가입하고 나서 뭐 이렇게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뭐 몇 퍼센트는 뭐 운용 보수가 들어가고요. 뭐 어떻게 해서 세금을 떼고 뭐 이런 거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ETF는 그게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수익이 좀 더 많은 거죠. 우리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세금 생각하신다면 펀드보다는 ETF 쪽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네 번째로는 환금성을 들 수 있는데, 환금성, 바로바로 내가 원할 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려요. 내가 환매 신청하고 나서 기다려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T+2일, 오늘 장중에 내가 매수하고 그러면 T+2일에 잔고에 들어와 있죠. 물론 이제 바로 사자마자 거기에 찍히긴 하지만, 그리고 매도해도 지금 바로 내가 장중에 매도하고 싶다 하면은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T+2일의 계좌에 관련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내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금성이 좋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ETF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입니다. 뭐 주식도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뭐 코스피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스피 안에서도 업종별로도 내가 뭐 IT에 투자하고 싶다, 뭐 철강금속 업종에 투자하고 싶다, 최근에 뭐 자동차가 좀 좋다더라, 그럼 그렇게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땡땡 그룹 펀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지 그룹을 선정해서 관련된 ETF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ETF 관련해서 이제 이름을 쳐보면 바로 나오니까 땡땡 그룹에도 투자할 수 있고, 또 보면은 뭐 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요새 뭐 소형주가 핫하다더라, 그러면은 소형주 관련된 그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요새 다시 또 바이오가 핫하다, 그럼 또 바이오 관련된 그런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통합형, 국고채, 물가채, 전환사채, 뱅크론, 선순위, 지방채, MBS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채권은 잘 모르니까 요거는 좀 약간 고단수 되면 채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통합형으로도 ETF가 있고, 우리가 뭐 원유에 투자하고 싶다, 최근에 뭐 유가가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원유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원유 관련된 ETF에 투자할 수
수도 있고, 뭐 에너지, 귀금속, 농축산물, 뭐 다양한 이런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또 대안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자산을 배분하거나 또 변동성에 투자하거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대안 투자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통화, 개별 통화,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달러에 관련된 ETF를 사면서 뭐 관련해서 사실 뭐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방향성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한 번에 2배짜리 수익을 노리면서 관련된 ETF도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길게 투자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 뭐 달러가 하락한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달러가 엄청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고 인버스에 투자해서 단기적인 수익 내실 분들은 이런 ETF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가 보통 2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오를 때 그냥 계속 쭉 뭐 0.1%, 0.5% 하면서 계속 오르진 않고 등락을 거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뭐 지수도 그렇고 모든 상품의 가격이 우상향을 보여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올라갈 때는 뭐 2배를 추정하는데 내려올 때도 2배예요. 근데 이게 또 완전히 2배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는 좀 그게 퍼센테이지가 또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상급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단기적인 투자에 더 용이하다, 이런 점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에 뭐가 있는지 5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ETF와 또 다른 기타 상품과 비교하는 또 다른 자료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 자료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ETF와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게요. 펀드의 장점, 여러분 모두 펀드를 왜 드시나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함께 들어있거나 시장이 투자해도 그 안에 굵직한 종목들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뭐 혹자는 그냥 나는 펀드로 수익률 많이 내려고 투자하지 뭐 위험을 분산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펀드 장점 보면은 뭐 증권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 요 정도 될 수 있겠어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개되는 자산 내역, 앞서 투명성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활용하면서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고 낮은 운용 보수를 갖췄다는 건데, 표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ETF, 펀드, 주식, 선물, 뭐 선물은 사실 많이들 투자를 고려하지 않겠지만 요거는 그럼 번외로 두고, 첫 번째 특징, 장중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좀 볼게요. ETF나 주식은 가능한데 펀드는 안 되죠. 그리고 위험 분산이 ETF는 높음, 펀드도 높음, 주식은 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험 분산은 좀 낮겠죠.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높아요. ETF 앞서 이야기 드렸죠. 매일매일 공개가 됩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준인데 자산운용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이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 결제일 같은 경우에는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T+2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매수를 하면 일단 내 계좌에는 찍혀 있는데 관련해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T+2일이에요. 들어오는 것도 T+2일이고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3일 있다가 내가 돈을 찾을 때 3일 있다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적인 측면 중요하죠. 세금에 있어서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있죠. 그리고 기타 과세에서 ETF는 분배금 과세가 있고요. 국내외를 좀 구분해서 과세가 되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또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고요. 거래 수수료는 3개 모두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에서는 상대적으로 ETF가 더 낮은 수준, 보통 연 0.01%에서 많게는 0.9%까지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연 1.5에서 3%까지, 또 인덱스형 같은 경우에는 연 0.35%에서 1.5%까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우리가 이 관련한 비용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ETF 간 비교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이 ETF 관련해서 더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400개 ETF가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엄청난 많은 숫자, 제가 알기로 3,000개가 넘는 E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뭐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게 생겨나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또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ETF, 우리나라보다 정말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확실히 ETF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ETF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지금 시리즈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ETF를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ETF가 400개나 있다는데 거기서 뭘 선택해야 돼?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서 요새 뭐 어떤 펀드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뭐 보여주잖아요. 책자 같은 것도 보여주고 요새는 태블릿으로도 보여주죠. 근데 ETF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제가 ETF 종류와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먼저 제가 네이버에서 ETF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해보면 여기 하단에 바로 ETF가 쫙 떠요. 그럼 ETF 더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ETF가 있는데 보면은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 200개 종목을 추려놓은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요거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어딘지 그런 내역들을 쭉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ETF에 어떤 종목들이 실려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상위 10개 종목의 퍼센테이지까지 쫙 나와요.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HTS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HTS는 뭔지 아시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같은 코덱스 200을 찾아볼게요. 코덱스 200을 찾아봐서 여기 기업, 기를 누르시면요, 관련된 내용이 쭉 떠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비슷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언제 이 보고서가 공개됐는지 보니까 오늘이 10월 7일 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자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매일 올라와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어떤 섹터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종목들 ETF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설명을 다 이렇게 읽고서도 잘 모르겠다, 뭐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지? 사실 이거는 충분한 공부와 내공이 필요하겠죠. 요새 뭐 바이오가 다시 핫해졌더라, 요즘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더라, 요즘 현대차 그룹주가 되게 잘 나가던데 그런 종목에 투자해볼까? 뭐 다양하게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펀드 투자는 하고 있는데 ETF 좀 관심을 가긴 한데 어떻게 종목 찾아야 되지? 어떻게 ETF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꼼수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물어보는 거죠. 요새 해외 시장은 어디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럼 뭐 이렇게 신흥국에서는 요새 뭐 베트남도 하고 멕시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뭐 선진국, 뭐 미국 요즘 좋나요? 뭐 이런, 뭐 미국 관련해서도 뭐 이런 이 펀드가 있다, 이런 설명해 주실 거고, 요즘에 그룹주는 어디가 좋나요? 저는 뭐 업종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가 좋아요? 하면서 쭉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쫙 기억을 해 놓은 다음에 관련된 ETF를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뭐 삼성이 좋다고 했다, 그럼 ETF 안에 삼성 치면 관련된 ETF가 쫙 떠요. 또 신흥국 투자 뭐 좋다고 했다, 그러면은 관련된 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ETF도 쫙 뜨니까 관련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섹터 중에서 요즘에는 뭐 자동차가 다시 되게 좋다더라, 그럼 또 관련한 섹터 이렇게 쳐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요런 꼼수 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TF 여러분들 정말 뭐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할 때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ETF 관련한 투자 관심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게 펀드처럼 주식처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주식 같은 거니까요. 주식 같은 거라기보다는 주식이죠. 같은 주식을 분산 투자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ETF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가격이 어쨌든 관련해서 산업이 그리고 시장이 유망하다. 그러면 언젠간 지금 가격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떨어졌을 때 오늘 뭐 시장에서 많이 뭐 주가가 하락하고 관련된 업종이 하락했다. 관련된 뭐 통화가 하락했다 하면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총알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ETF 끌고 갈 그런 관련된 상품을 잘 고민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달러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제는 달러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관련된 또 인버스 ETF에 투자해서 또 짭짤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